다음은 습공기 선도이다. 각 번호에 따른 상태량과 단위를 쓰시오. 됐습니다. 습공기 선도는 가로축 근고온도, 가로축은 근고온도입니다. 근고온도, 가로축은 근고온도, 도시이고 기온은 T로 나타냅니다. 세로축은 절대습도입니다. 절대습도 X로 쓰고 단위는 kg per kg 프라임으로 나타냅니다. 방구형으로 모양으로 된 이 부분은 노점 온도의 선을 점을 연결한 것이고, 노점 온도는 도시를 단위로 씁니다. 노점 온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대 습도가 100%인점입니다. 상대 습도 100%인점이다. 이렇게 이 상태를 가지고 습공기 선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습공기 선도에 있는 구분 A 부분은 요 어떤 특정 지점에서 가점이라고 할게요. 점수를 가로 매기면 되겠네요. 가점에서 세로로 내려오는 A선은 근구 온도를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근구 온도의 단위는 도 C가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B는 비최적입니다. 비최적. 비최적의 단위는 비교한 1kg과 비교한 최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로 가는 요 C점은, 오른쪽 가로로 가는 요 C점은 아까 요 위에 써놨죠. 습도의 점이고 단위는 kg per kg 다시입니다. 절대 습도에서 나왔으니 하나 더 살펴보면, 절대 습도 옆에 하나 더 선을 그으면 이 부분은 수증기 분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C점을 수증기 분압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단위는 mHg 또는 킬로파스칼 혹은 파스칼만 써도 좋겠습니다. F점은 여기에 있는 요 F점은 가에서 올라가는 점인데요. 요 점은 엔탈피 상태를 나타냅니다. 엔탈피의 단위는, 공학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고, SI 단위로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되는 요 X점은 상대 습도점입니다. 단위는 %RH를 나타내죠. 상대 습도를 나타내고 %릴레이티브 휴미디티라고 써주는 것이 더 정확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습공기 선도에서 더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살펴본다라면, 초록색으로 하죠. 이렇게 좌측으로 수평으로 오는 노점 온도가 있습니다.
지금 5개 했으니까 6번째 노점 온도를 볼 수 있고 또 C입니다. 엔탈피 증가 나란히 가는 것도 있고 약간 빠져나가는 것도 있는데 요 온도는 습구 온도입니다. 7번째가 되겠네요. 습구 온도를 볼 수가 있고 어떤 지점 배꼽 지점을 놓으면 색깔을 바꾸는 게 좋겠네요. 한 요 정도에서 요렇게 꼭지점을 하나 두고 여기를 수평으로 요렇게 해서 그려진 요게 요 지점은 현열비입니다. 즉 7번째니까 8번째 현열비를 나타낼 수 있네요. 현열비가 요 수평인 점은 현열비가 1인 점이고 현열비는 현열 플러스 잠열 분의 현열 플러스 잠열을 우리는 전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에 꼭지점을 두고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점들은 열수분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습공기 선도 하나로 열수분비는 9개네요.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최적까지 찾았고 이쪽에 포화도가 하나 더 있나요? 포화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번째 포화도. 저는 이렇게 다 기억을 하는데 습공기 선도에 1번부터 10번까지 나타낼 수 있는 상태와 단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기술자 시험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내 온도와 상대 습도를 기준하여 습공기 선도의 상태점을 나타낸 것이다. 물어에 따른 온도를 쓰시오. 습공기 선도에서 절대 습도와 근고 온도를 가지고 실내 온도 27도, 상대 습도 70% 두 개의 점으로 가지고 점을 찍었네요. 찍었더니 근고 온도는 몇 도인가? 근고 온도는 이렇게 읽으면 바로 세로로 내리면 근고 온도죠. 근고 온도는 27도씨입니다. 습고 온도는 몇 도인가? 습고 온도는 엔탈피 옆에 있는 요선을 따라갑니다. 요선을 따라가서 여기서 써지는 숫자나 요선을 수직으로 내려서 보이는 숫자를 쓰면 습고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8도씨가 됩니다. 노점 온도는 수평으로 같이 나가서 노점 온도를 읽어주면 되는데 이쪽에 표시가 없으니까 세로로 내려주면 21.2도가 노점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21.1도씨가 노점 온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내 온도가 몇 도씨 이상이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가? 요 온도가 노점 온도죠. 요 노점 온도 이상이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점 온도 21.1도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습공기 온도 상태점을 볼 수 있는데 상대 습도 70%, 근고 온도 27도일 때 절대 습도는 0.0157 kg/km
킬로그램 프라임이고, 이쪽에 보이는 요 선은 엔탈피 선이 되겠습니다. 16.06이 되는데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나올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일지 단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습공기 선도 상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습공기 선도에서 공기의 상태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변화 과정에 따른 상태량 변화를 갈로 안에 쓰시오 했습니다. 요 원점 0점이라고 할게요. 0점에서 A, B, C, D, E, F, G, H 방면으로 흐를 때 공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0점에서 C점, 요 지점이 C점이네요. 그러면 변화 과정이 0에서 C점은 가열 변화가 되고, 근고 온도는 온도가 증가하죠. 이렇게 온도가 증가합니다. 온도 증가, 근고 온도 증가하고, 상대 습도는 감소합니다. 상대 습도는 감소합니다. 감소하며 절대 습도는 X 값은 일정합니다. 엔탈피 값은 이렇게 변하죠. 상승합니다. 엔탈피 상승 따로 주지 않아서 증가나 상승, 증가라고 표현해 줄까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냉각 과정은 제로에서 G 과정이네요. 0에서 G 과정, 0에서 G 과정이 되고, 온도는 감소합니다. 맞고요. 상대 습도는 증가합니다. 증가 감소를 써야 되겠네요. 답에서 뭐 일정, 증가, 감소로 나타내시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는 일정하고 엔탈피는 제로에서 G 가정은 감소합니다. 엔탈피요. 자, 냉각, 제습. 제습이면 절대 습도가 떨어져야죠. 이게 제습이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가습이 되고, 온도 감소는 냉각이 되고, 온도가 증가하면 가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더 좋겠네요. 냉각 제습은 냉각 부분과 제습 부분, 아래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색깔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냉각 제습은 냉각 부분과 제습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로에서 H 요 두 개 방향이 합쳐지면 이 방향으로 가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죠. H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제로에서 H 방향. 그러면 온도는 감소. 상대 습도는 이렇게 보면 상대 습도 감소.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감소로 보이고, 절대 습도는 당연히 감소. 엔탈피는 감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온 가습.
등온 가습은 파란색으로 할까요? 온도가 일정하고 가습이 되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 두 개 방향을 합치면 이 방향이 등온, D 방향이 등온 가습 방향이, 아니, 등온 가습은 요 방향이죠. 이 방향. 제가, 이거는 가열 가습이 됩니다. 이 부분이 등온 가습이 됩니다. 잠깐 착각이 되네요. 제로에서 2 가정이고, 온도는 일정합니다. 온도는 일정하고, 상대 습도는 가습하니까 증가하겠습니다. 절대 습도는 증가하고, 엔탈피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등온 감습을 치면 온도는 일정하고 습도는 떨어지는 A 지점으로 오는 것이 등온 감습이 되겠습니다. 온도는 당연히 일정하고 상대 습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절대 습도 감소하고 엔탈피도 감소하는 상태가 되는 데서 상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G는 냉각 부분이에요. G는 이거는 냉각. 그 다음에 B가 없었죠. 이 B부는 가열 감습 되겠습니다. B는 F는 단열 가습이라고 합니다. F름은 이렇게 상태 변화에 따른 변화 과정에 따른 상태량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공조 시스템은 여름철 혼합 공기가 냉각 제열되는 과정이다. 공조 계통을 보고 습공기 선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쓰시오 했습니다. 실내점과 룸이 있으면 실내에서 돌아오는 RA가 2번, 외기, 바깥에서 들어오는 OA가 1번, 믹싱 에어가 3번, 냉각 코일은 이게 한 개만 쓰죠. 네, 냉각 코일은 거치면 4번, 제일 코일, 리히팅 코일을 쓰면 5번 해서 이제 스프라이 팬을 통해서 실내로 공급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공조기에 습공기 선도를 완성해보면 일단은 하절기네요. 하절기 습공기 선도에 포화공기선 여기까지 다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하절기 냉각 코일이 있는 하계 즉 여름입니다. 여름에 냉각하는 포인트니까 외기 온도가 높겠죠. 통상 33도, 32도 정도 되는 외기 상대 습도도 높은 외기점이 1번점이 되겠습니다. 실내점 2번하고 섞이는 실내에서 돌아오는 공기 점이 2번이 되고 통상 이 상태가 50%의 상대 습도와 실내 온도, 근고 온도는 26도씨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믹싱되는 부분이 3번, 믹싱돼서 3번으로 가고, 예. 장치 노점 온도, 요 냉각 코일의 온도,
좀 이 선이 좀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장치 5.5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 선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순도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냉각 코일이 되는 요즘이 끝나면 4점이 될 것이고, 2번 실내점에서 SHF가 현열비가 작아서 아마 제어를 해야 될 것으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장치 온도 노점 온도와 실내 노점 온도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5번으로 제어를 하는 부분이 5번점이 돼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실내 공급 SA가 공급되는 요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1번에서 오는 것은 OA 부분, 2번은 리턴 에어 부분, 3번은 믹싱 에어 부분, 4번은 냉각 코일 지나서 5번은 리히팅 코일 지나서 실내로 공급하는 SA 부분. 여기는 믹싱하러 가는 거죠. RA에서 제가 SA를 잘못 썼네요. 이렇게 믹싱해야 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외기는 아웃에어 1번, 실내 2번점과 두 개가 혼합되는 3번점으로 걸리고, 그 다음에 쿨링 코일에 바이패스 팩터가 있다라면 바이패스 팩터만큼 정리해주고 출구점이 잡힙니다. 냉각 코일을 주고 요 냉각 코일 지나면 4번점이 되겠습니다. 리히팅해서 5번점으로 정리되고 5번까지 정리되고 5번에서 실내로 공급해주는 점까지 정리가 되면 혼합 공기를 냉각 제어하는 과정에 대한 선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공기조화기 AHUS의 상태 변화로 혼합 공기가 냉각 코일과 제열 코일을 거치는 과정이다. 냉각 제열 변화 과정에 따른 상태된 변화를 갈로 안에 쓰시오. 냉각 제열에 따른 상태 변화를 갈로 안에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실내점인 RA와 외기점인 OA가 혼합점으로 만나고 냉각 코일을 통해서 냉각된 점이 되겠습니다. 번호를 그대로 붙이면 5번이 외기점, 실내점이 3번점, MA점이 4번점, 냉각 코일을 통과하면 1번점, 제일 코일을 통과하면 2번으로 정리 히팅 PING 제일 코일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냉각 제습이 되는 부분은 냉각도 제거, 제습도 되는 부분은 이게 포화전기선도 그려놓고 요 선에 만나는 점이 되죠. 그래서 혼합점에서 냉각 감습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냉각 제습 혹은 냉각 감습, 절대습도 감습하죠. 온도는 떨어집니다. 냉각이 되죠. 제습 부분이 되겠습니다. 냉각 제습 부분은 4에서 1 과정이고 근구 온도는 감소가 되겠고 상대 습도는 증가합니다. 절대 습도는 감소합니다. 또한 엔탈피 선에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엔탈피도 감소하겠습니다. 감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번엔 제열 과정이네요. 제열 과정은 1에서 2번으로 제열하는 과정이네요. 그래서 근구 온도는 빨간 걸로 할까요?
제열 과정은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이고, 이 공조기에서 보면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 같습니다. 변화 과정은 1에서 2번 과정이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합니다. 상대 습도는 감소하겠습니다. 절대 습도는 제열 과정은 일정합니다. 엔탈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 이렇게 해서 냉각 제열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를 관련해 써봤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공조기에서 상태 변화를 습공기 선도에 나타낸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공기 선도를 보면 1번이 OA 차갑고 온도가 낮은 공기에서 실내 공기 RA를 3번으로 믹싱하고 4번으로 가열한 다음에 히팅 코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4번으로 한 다음에 가습을 해서 공급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3번에서 4번을 물어보고 있네요. 색깔 바꿔서 3번에서 4번 요 과정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3번에 4번 과정은 가열 과정이 되고 온도는 상승합니다. 온도는 상승하네요. 건구 온도는 상승합니다. 상대 습도는 여기 이렇게 정리될 텐데 상대 습도는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절대 습도는 일정합니다. 엔탈피는 요 온도에 따른 엔탈피 값이 되죠. H1보다 H2가 큽니다. 그래서 증가하겠습니다. 상승. 상승도 상승이라고 써야 되는데요. 증가라고 해도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 4번에서 5번은 가습 과정이네요. 단열 가습 과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색깔을 바꿔서 4번에서 5번 과정은 아예 단열 가습으로 명칭을 줬네요. 건구 온도는 감소하고요. 상대 습도는 증가합니다. 절대 습도는 이렇게 올라가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도 증가합니다. 엔탈피는 등 엔탈피선을 쫓아가는 단열 가습이다 보니까 일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습공기 선도의 겨울철 가열 공기와 가습 공기의 선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공기가 혼합, 가열, 가습, 순환수 분무로 가습되는 공조 시스템이다. 이 장치의 구성도를 보고 습공기 선도를 완성하고 번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실내에서 오는 공기는 1번점 RA 부분이 되겠고요. 외기에서 오는 부분 OA 부분이 2번점이 되겠습니다. 두 개 점이 모여서 3번 MA 부분 혼합점이 되겠습니다. 선도상에서는 1번, 2번, 3번 RA와 OA 부분을 모아서 3번
MA 혼합점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열 부분은 혼합점에서 가열하고 있는 거죠. 3번에서. 그래서 3번에서 가열을 하는데, 가열을 할 때는 습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지나갈 거고요. 절대습도가 일정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가열한 다음에, 가열하고 나면 히팅 코일이죠. 네, 히팅 코일에서 지나가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우리가 가상선을 하나 봐야 되는 게 엔트로피 선, 즉 뭐냐면 순환수 부문은 등 엔탈피, 제가 앞에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엔탈피 변화 등 엔탈피 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리팅 부분과 일정한 엔탈피 등 엔탈피 변화를 갖죠. 그래서 등 엔탈피 선도를 잡고 가습기를 지나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5번이 되고, 그 다음에 가습을 실내점으로 공급해주는 스플라이 에어가 되겠습니다. 선도는 4번과 5번점의 선도만 그려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기와 실내 공기가 1대4 비율로 혼합되었을 때 혼합 공기의 근고 온도와 절대 습도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실내 근고 온도 실외 마이너스 5도씨, 실내 20도씨. 2번 절대 습도 실외 0.01kg/kg 프라임, 실내 0.005kg/kg 프라임으로 보면 지금 상태는 동계 겨울의 선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습공기 선도를 그려놓고 표현을 하면 실외점을 A점이라고 할게. 동그라미 1번을 써버렸으니까 A점에 해당되는 온도는 마이너스 5도씨, 절대습도는 0.001kg/습공기 프라임. 2번 실내 온도 20도씨, 절대습도 0.005kg/kg 프라임. B점이 되겠습니다. 이 B점을 섞었을 때 몇 대 몇? 5A를 1, 즉 25% 섞었네요. 실내 온도를 4, 80%를 섞었을 때 온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 색깔 바꿔서 우리가 선도로만 계산할 때는, 계산을 안 하고 선도로만 계산할 때는 A에서 B까지 길이를 잰 다음에 5등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분해서 4대 1 비율로 요 온도를 찾아서 읽으면 되지만 현재 습공기 선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 혼합된 온도를 구하라는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을 구하는 식을 하나 써드리면 Q는 GC 델타 T죠. 똑같습니다. Q는 열량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은 똑같거든요. G
실외 공기부터 하면 1 곱하기 공기의 비열 0.24 곱하기 Tm 마이너스 5도씨가 되겠습니다. 또한 B점 상태의 Q는 지지 델타 T로 계산을 하면 4대 비율이니까 4 곱하기 0.24 곱하기 20 마이너스 TM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C에서 같은 물질 때는 C를 약분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때의 값을 계산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1TM 곱하기 이 식을 그대로 정리하면 1 곱하기 TM 플러스 5는 4 곱하기 20 이 식을 분해하면 되죠. 빼기 4 TM 값으로 정리를 하면 자 우리 TM을 정리를 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T면 그냥 TM만 쓰겠습니다. TM은 TM 더하기 4TM 4가 넘어온 거죠. 는 하고 5는 반대편으로 넘기면 5 그리고 5 다시 써야 되겠네요. 4 곱하기 20 빼기 5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는 5TM 이꼴 4 곱하기 20에 마이너스 5 되고 TM은 4 곱하기 20에 마이너스 5에 나누기 5가 정리되겠습니다. 80이니까 75네요. 75 나누기 5는 15. 그래서 답이 15가 나오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식이라고 정리를 한다면 같은 물질을 섞을 때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어떤 혼합 물질이 나오더라도 같이 섞을 수 있는 문제를 드리는데 이 공식은 전체 비율로 나누면 돼요. 온도는 C 델타 T로 나누고 전체적인 중량을 나누면 됩니다. C 곱하기 델타 T1 C1 델타 T1 더하기 C2 곱하기 델타 T2 델타가 아니죠. T.T2점 에다가 Q는 GC 델타 T G1 더하기 G2를 더하면 Tn 값이 바로 나오는 공식이 여기서 유도된 거다. 이렇게 유도된 거다라고 하시고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기억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나가시는 방법을 찾아내시면 쉽습니다. 어쨌든 검고온도 15도씨는 구했으니까 1번 문제는 풀었고요. 2번 문제 쓸 때가 마땅치 않는데요. 2번은 여기서 쓰겠습니다. 2번. 자, 이 공식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비율 1 곱하기 여기 G1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G1, G2 1 곱하기 절대습도 실외점이니까 0.001 더하기 실외점 4 곱하기 0.005
나누기 1 더하기 4. 예, 무게 지열을 다 더하면 절대습도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0.021 나누기 5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랬더니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0.0042 kg/kg 프라임이 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합하는 온도 G1, C1, T1 더하기 G2, C2, T2 나누기 G1 더하기 G2 무게를 다 지시들 자체를 다 더한 다음에 무게만 다 더해주면 우리는 혼합점의 온도를 구할 수 있거나 혼합점의 절대습도를 구할 수 있거나 혼합점의 퍼센트 RH 즉 상대습도 값 모든 값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혼합 공기의 비율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기조화 프로세스를 습공기 선도상에 번호를 기입하여 그리시오. 공기 프로세스를 봤더니 OA에서 예열 히타를 먼저 가열을 하고 가열 구간이죠. OA를 가열한 다음에 리턴 에어를 믹싱을 하고 리턴 에어가 3번이네요. 믹싱을 하고 단열 분무를 해서 가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열 코일을 통과해서 실로 공급하는 SA 과정이 되겠습니다. 습공기 선도를 먼저 하나 그리면 습공기 선도를 먼저 하나 그리고요. 오일을 예열을 하는 가열 코일을 보면 이건 가열 코일이죠. 제가 좀 잘랐네요. 예열 코일이고 그러면 겨울철 동계 외기점이 돼서 1번이 되겠고 2번에서 가열을 예열을 해서 2번점까지 오게 되겠습니다. 2번과 OA 2번과 RA 3번이 실내점인 요 점은 통상 20도에 50% 점이 되겠지만 요 점에서 혼합이 됩니다. 실제로는 약 20% 정도 4대 1 정도로 우리가 믹싱을 하게 되는데 실내점은 3점 믹싱은 4번점이 정리가 되고 믹싱한 다음에 가습을 합니다. 가습 여기서는 선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가습을 해서 순환수분무로 가습하니까 단열 가습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단열 가습을 이렇게 단열 가습을 해주면 5번쯤이 나올 것이고 5번쯤 다음에 다시 가열을 하게 됩니다. 가열을 해서 실내로 공급하는 6번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프리히터 2번하고 3번은 즉 4번점이 믹싱에어점 3번은 RA점 1번은
OA점. 6번은 가습 중에서도 단열 가습된 점. 5번에서 6번은 가열, 히팅 코일로 가열이 된 지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습고기상 선도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